안녕하십니까, 문희TV 문희입니다. 오늘부터는 한국어와 타밀어 사이에 있는 유사어휘를 주제어별로 약 한 15가지 주제어별로 나누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공부하고 축적해온 그러한 어휘들을 주제로 중요한 것들을 추려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몇몇 유튜버께서 한국어와 타밀어 사이의 유사어휘에 대한 영상을 올려주고 있어서 더욱더 많은 대중들이 한국어와 타밀어 사이의 유사성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에 부응하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여러분에게 공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문명교류적 관점에서 고대 한국어와 타밀어 사이의 교류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문명교류는 발자국처럼 언어의 흔적을 남긴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어에는 한자어와 오래전부터 교류해 왔기 때문에 한국어 어휘에 거의 절반 이상이 한자말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현대에 들어서는 영미 문명과 긴밀히 또 넓게 교류해 왔기 때문에 현대에 들어서 영어 어휘가 많이 한국어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0여 년이 넘도록 한국어와 타밀어 사이에 유사어 어휘가 많은 것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한국어와 유사성을 갖는 타밀어가 고대 타밀 상간문화, 그러니까 고대 BC 3세기부터 AD 3세기까지에 있었던 고대 타밀 상간문학에 보이는 그 나왔던 그런 어휘들이 80% 정도가 됩니다. 이 말을 근거로 5세기 전 우리말 한국어의 고대 어휘를 모르기 때문에 이 말을 근거로 고대의 한국어와 타밀어가 교류했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있습니다. 고대의 인도의 고등 철기 문명과 수경 도장 농법 기술이 한반도에 전래되었다라는 어떤 가설이 다수가 받아들이고 있는 학설입니다. 농업 관련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인도 한반도 사이에 수경 도장 농법, 그러니까 논에 물을 대고 벼농사를 짓는 그러한 기술의 교류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농업 관련 어휘에 있어서 서로가 공유하고 있는 어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가정을 하고 찾아보고 공부한 결과 농업 관련 어휘들이 두 언어에 공유한 어휘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뽑아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농사를 져야 되니까 밭이나 어떤 논을 갈아야 됩니다. 갈다. 그래서 이제 농업에서는 이 갈다라는 이 어휘가 굉장히 중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어 갈다의 어근 갈과 타밀어 가루라는 낱말이 있습니다. 가루, 가가 장음이기 때문에 가루가 되는데, 한국어 갈다는 영어로 말하면 plow, 즉 논밭을 갈다고, 타밀어 가루는 우리가 쟁기질 할 때 쟁기 앞에다가 다는 보습 또는 쟁깃날 을 가루라고 합니다. 철기 문명의 이동과 또 수경 도장 농법의 이동, 이런 것들, 교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말 갈다와 타밀어 가루는 똑같이 쟁기질 또는 가는 행위와 연결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가루, 갈다의 갈과 타밀어 가루에서 뒤에 이음절 루에서 모음 우를 빼면 리을만 남습니다. 그 리을을 앞에 카에다가 붙이면 초성, 중성, 종성이 돼서 그대로 갈이 됩니다. 이처럼 한국어와 타밀어 사이의 유사어휘는 모음이 우나 이를 붙였다 떼면 그 말이 거의 일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나 이가 대부분 많습니다. 이제 논밭을 갈려면 그 고대 예전에는 충력, 즉 소나 말을 이용했을 텐데 대체로 소를 이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에 대한 어휘도 두 언어에서 비슷합니다. 한국에서 소,
근데 타미러에서는 파수. 파수지만 이 수를 우를 모음 오로 바꾸면 그대로 소가 됩니다. 그래서 소, 파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어휘도 유사하다. 세 번째, 이제 어디를 가느냐 할 때 이제 밭이라는 이런 우리 한국어가 있습니다. 이 말이 타미러에서는 팥띠, 그래서 팥인 장음인데 팥띠입니다. 한국어에서 밭은 주로 이제 필드, 플레인 뭐 이런 정도가 되는데 타밀에서 팥띠는 경작할 수 있는 어떤 조그만 땅이면 무조건 다 팥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텃밭 이런 느낌입니다. 예전에는 게 지금처럼 경지정렬해서 막 거대한 평야 펄이 많이 없었을 겁니다. 주로 조그만 산골 옆에나 아니면 문 앞에 조그만 문전 옥답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텃밭 같은 그런 것이 많았을 거기 때문에 타미러에서는 팥띠, 한국에서는 밭. 그래서 이 두 말이 굉장히 유사하다. 밭보다 더 큰,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평야 이런 정도, 이런 넓은 땅 이런 말을 한국에서 벌이라고 합니다. 벌. 근데 타미러에서는 very, very를 아까 말씀드린 이음절의 리에서 모음 이를 빼면 리을만 나옵니다. 이게 벨이 되고 그러면 벌과 벨은 거의 유사한 발음입니다. 그렇게 해서 뜻은 똑같이 다 평야라는 뜻입니다. 벌, 벨이. 근데 이 말은 아시아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아시아 전체적인 교류를 나타낼 수 있는 어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인도에 가면 푸르라는 말이 가진 지역 도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푸르가 이게 바로 벌.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가면 바로 펄이라고 하는 많은 평야를 나타내는 말 중에 펄이라는 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벌 또는 푸르, 펄이 이런 말이 다 어떤 평야를 나타내는 말로서 아시아적인 어떤 교류를 증거할 수 있는 어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밭이나 펄이 다 땅이죠, 땅. 근데 우리말에서 하늘천 따지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땅지라고도 하고 따지라고도 하는데 또 딸. 하늘은 남자, 땅은 여자. 그래서 딸을 땅과 연결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밀어에 따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이 또는 타라이라고도 하는데 따라이 그러면 이게 땅입니다. 그라운드, 흙 이런 말인데 이 따라이에서 첫 번째 음절 이 따가 한국어 따와 또는 딸과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따는 말 그대로 따라이의 첫 음절을 떼면 되고 그 다음에 딸아이의 아이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말 애나 모음 이와 대응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딸아이, 딸이 그래서 또 이가 탈락하면 딸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낱말이 매우 유사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뭐 밭이나 논 또는 평야를 소를 이용해서 갈았다면 이제 모를 내서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의 그 다음에 타밀어의 무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라이. 뜻은 비슷한데, 이 무라이에서 첫 음절 무를 우에서 오로 바꾸면 모가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뜻의 모와 그 다음에 무라이는 두 언어에서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이제 작은 어떤 모내기를 했으면, 모를 심었으면 잘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하다. 그럼 한국말은 잘하다에 이제 어간이 잘할 텐데, 타밀어에서는 다라이. 근데 이 디귿다가 그러니까 구개음화처럼 지읒으로 변하면 그대로 잘하이랑 우리말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뜻은 똑같이 다 잘하다, 번성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의 잘하이와 타밀어, 다라이는 유사한 말이다. 의미도 똑같다. 그 다음에 이제 모내기를 해서 자라면 좀 이따 꽃이 피고 벼도 꽃이 핍니다. 다른 야채나 채소도 이제 꽃이 피는데 우리말의 피다의 피와 타밀어의 푸가 있습니다.
장음인데 타미러 푸는 명사로는 꽃이 됩니다. 꽃. 그 다음에 동사로는 피다라는 말입니다. 피다. 그래서 이 피와 우리말 피와 그 다음에 타미러 푸는 유사어이다. 어근도 같고 음도 비슷하다. 이제 꽃이 펴서 이제 다 익으면 이제 배야 됩니다. 한국말로 배다. 배다의 배와 타미러에는 이 배다라는 말 뜻을 가진 게 뱃두. 뱃두랍니다. 뱃두. 그래서 뱃두 첫 음절에 배 우리말 배와 배다와 배와 타미러 뱃두에서 배 또는 뱃과 핵심 의문이 같고 뜻이 똑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이 이제 이게 벼농사, 쌀농사에 관련 쌀이 굉장히 중요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 한국유사의 가락국기에서도 뭐 쌀을 뭐 10섬씩 줬다는 이야기 나오니까 보면 쌀 관련 어휘는 틀림없이 두 언어에서 공유했어야 한다. 만약에 농업 문명이 교류했다면. 근데 이것이 딱 맞아 들어가게 세 가지 어휘에 있어서 쌀 관련에 있어서 굉장히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벼를 보면 벼 우리말 벼와 탐이라는 위암이 있습니다. 위암. 우리말 벼는 이제 뭐 그 벼 자체도 되지만 어떤 벼 그 나무 식물도 이제 벼라고 하는데 탐에서는 이제 위암은 이제 벼 또는 쌀 또는 뭐 씨 이런 말이 있는데 위암이 타밀에서 마지막 자음 미음 자음은 탈락이 됩니다. 위아가 될 수 있고 위아를 붙이면 위아가 됐습니다. 위아를 음성 모음으로 바꾸면 벼가 됩니다. 그대로. 그래서 장단음만 달랐지 위암에서 벼로 음음 변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말 벼와 타밀어 위암은 같은 유사한 말이다. 우리말에 쌀이 있습니다. 쌀. 우리말의 쌀은 벼를 이제 탈곡해서 도정까지 한 것을 쌀이라고 합니다. 벼 껍질을 벗긴 거죠. 근데 타밀어에는 우리말 쌀과 유사한 어휘가 있습니다. 사가 여기서 장음인데 사리.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밀어 이음절 리에서 모음 이를 빼면 리을만 났습니다. 이 리을을 첫 음절에 사에다가 붙이면 살이 됩니다. 살.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남부지방에 가면 쌀을 발음을 살로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타밀어의 이스 발음은 시옷, 지읒, 치읒 다 가능한데 그래서 타밀어 사리에 우리 방언 살과 그 다음에 이걸 경음하면 쌀이 됩니다. 그래서 쌀이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다만 타밀어 사리는 도정을 하지 않은 벼. 그러니까 탈곡은 했지만 도정을 하지 않은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의미는 다르죠. 우리는 벼 껍질을 벗긴 게 쌀인데 타밀에서는 벼 껍질은 벗기지 않은 게 사리가 됩니다. 사리. 자, 이 말 굉장히 중요해요. 또 우리말에 알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알곡. 알이 이제 의미고 곡은 이제 곡식곡이니까 한자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뜻 알에 이제 한자 알에 이제 음을 곡이 붙는 건데 그러면 알은 곡식이라는 뜻이죠. 알곡 또는 뭐 나달이라고 할 때 곡식 나달이랄 때 개개의 나달 또 뭐 그레인 영어로 하면 그레인이 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우리말에 알이 있는데 타밀에서는 아리씨가 있습니다. 아리씨. 이 아리씨에서 아리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우리말에 따른 그레인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곡식이 되는 거죠. 곡식. 아리씨. 근데 이제 타밀어의 아리씨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도정을 했는데 아직 생쌀을 아리씨라고 합니다. 우리말의 알곡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알곡도 다 이제 껍질 다 까고 나머지 정말 나달 그 곡식 나달 그것만 남았을 때 알이라고 하거든요. 알곡. 예. 우리말 알과 타밀어 아리씨는 음도 유사하고 그다음 뜻도 거의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 생각에는 타밀어 아리씨에서 아리가 이제 이음절인데 두 이음절 리에서 모음 이를 빼면 리을만 남아서 앞에 알이 되고 그다음 뒤에 씨
그래서 R과 C가 우리말 R과 C가 이 타밀어 REC와 관련이 있지 않은가? 왜 그러냐면 그때 곡식 REC가 이제 말 그대로 여기서는 이제 생쌀을 이야기하니까 고대에는 생쌀이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시였을 거다. 그래서 REC에서 R과 그다음에 C가 분화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표, 그 다음에 쌀, 그 다음에 알곡, REC 이게 타미로 한국어에 있어서 거의 유사합니다. 뜻도 그 다음에 음도 이렇게 봤을 때 분명 타미로 문명과 우리 한국어 고대 문명은 교류했을 가능성이 매우 짙다. 이것을 보면 자 이렇게 이제 알곡, 생쌀까지 수확을 했으니까 이제 밥을 해 먹어야죠. 밥을 해 먹으려면 이 도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도구, 음식 도구를 우리는 밥솥, 국솥 해가지고 솥이라고 합니다. 솥. 타미로는 이러한 조리 도구를 삿띠라고 합니다. 삿띠. 자, 솥과 삿은 모음을 오로 바꾸면 솥이 됩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타미로 삿과 삿띠와 우리말 솥은 유사어이다. 그리고 뜻도 같고 기능도 똑같다. 그리고 농업 문명에서 이렇게 밥을 해 먹거나 국을 끓여 먹는 조리도구로서 똑같은 기능을 한다. 이제 수확을 하면 담아둬야 됩니다. 뭔가를 먹을 걸 음식이라든가 이제 어떤 것을 담아놔야 되는데 식량을 그런 거 우리는 예전에는 질그릇으로 해서 독이라고 했습니다. 장독, 간장독, 쌀독 해서 독이라고 했는데 타임이란 이렇게 담아놓는 거 영어로 컬렉션의 의미 있는 게 도구입니다. 도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음절의 구에서 우를 빼면 기역만 났습니다. 이것을 앞에 도 앞에다가 붙이면 독이 됩니다. 말 그대로. 뜻도 똑같고 음도 이건 똑같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 대다수의 경우가 한국어는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타나는데 반해 타미르에서는 이것을 이음절로 늘려서 모음 이나 또는 우를 붙여서 이음절로 늘려서 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어는 이음절인데 타미르어는 이름절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팔인데 타미르어로 팔 그러면 보다입니다. 근데 한국어로 바라보다 할 때 바라하고 팔 그대로 똑같습니다. 뜻과 의미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밥도 해 먹었고 그 다음에 식량도 저장했고 그러면 옷 같은 걸 만들어야 됐으니까 고대에 우리 질쌈 또는 길쌈이라고 하는데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게 천을 짜는 거죠. 옷을 만드는 배 같은 것을 짜는 뭐 이런 것. 질쌈, 강기림 교수님이 질쌈이 타미러의 시라이와 사마이의 합성어로 보여진다. 왜 그러냐면 타미러 시라이는 또는 치라이는 천이라는 말입니다. 천이란 텍스처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사마이는 만들어지게 하다 이 말. 사마이는 우리가 뭔가를 사마이 할 때 그래서 질쌈하면 천이 만들어지게 하는 풍습인 거죠. 질쌈 풍습이. 그리고 또 시라이는 우리말 실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실로 천은 결국 실로 짜야 되니까요. 그래서 실아이가 뭐 질삼에서의 그 질도 되지만 또는 실과도 우리말 실과 뜻이 음이 비슷하다. 뜻은 약간 다르죠. 우리말 실은 영어로 하면 thread고 그 다음에 타미라의 시라이는 영어로 하면 텍스처니까 클로스니까 약간 의미는 다른데 결국 천은 실로 짰을 것이기 때문에 고대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밥도 먹고 저장도 하고 그 다음에 옷도 만들어 입었으면 이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것, 살아가는 집. 즉 한국어에서는 생명체가 살아가는 곳을 또는 건물, 건축물을 집이라고 합니다. 집. 그러니까 타미러에서 이와 유사한 말이 있는데 치비라는 말인데 이것은 인간이나 또는 살다라는 뜻입니다. 집이란 결국 사람이 사는 곳, 또 생명체가 사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말 집과 그 다음 타미러 치비는 굉장히 유사하다. 자, 이렇게 보셨듯이 한국어와 타미러 사이 농업 관련하여 뭐 벌판, 밭부터 해서 쟁기질, 그 다음에
소, 그 다음에 뭐 자라서 꽃 피고, 그 다음에 베어서, 그 다음에 밥해 먹고, 그 다음에 소옷에다 밥해 먹고, 또 저장하고 독에다가, 그 다음에 또 질삼, 즉 천을 만들고 그 집에서 살고 이렇게 보면 농업 문명 전반적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중요 어휘들이 한국어와 타밀어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사하다. 이 점을 미루어 봐도 고대 인도와 우리 한반도 사이에 농업 관련 교류가 분명히 있었음을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그것도 굉장히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과정에 있어서 다 교류가 이루어졌음을 예를 들어드린 어휘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시고 좋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버튼과 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신체 어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